요즘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근데 사실 그 충격파는요, 이미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표,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고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절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내일 당장 분쟁이 극적으로 끝난다고 해도 세계 경제의 판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게임에 들어선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부터 해결책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충격의 실체를 보고 이게 세계 경제와 또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경제적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무섭게 오르죠. 마트 물가는 또 어떻고요. 그리고 파랗게 질려버린 내 주식 계좌까지. 이게 다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경제의 땅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안 좋아졌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지정학적 긴장,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실제 에너지 인프라가 공격을 받고 전 세계 석유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단중한 불안감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석유 공급망 자체가 물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동의 지역 분쟁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느리게 만드는 걸까요? 그 무서운 연쇄 반응의 고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 4단계입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분쟁 때문에 유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모든 물건의 생산비와 운송비가 따라서 오르면서 물가 전체를 자극하죠. 그럼 중앙은행은 이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아야 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높은 금리가 기업의 투자와 우리들의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서 경제 전체의 엔진을 서서히 멈춰 세우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조합입니다. 시장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포탄 소리보다 고유가, 고금리, 저성장,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는 것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진짜 본질인 거죠. 그리고 이 최악의 조합이 현실이 된 경제 상황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상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르는 끔찍한 상황. 정말 고통스럽겠죠? 바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괜히 전문가들이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왜 유독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에 딱 들어맞는 3가지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해야 하죠. 둘째, 그 수입한 에너지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입니다. 셋째, 그렇게 만든 물건을 해외에 팔아야만 먹고 사는 수출 중심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생산비가 급등하고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길이 막히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장률 전망치는 1%대로 뚝 떨어지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죠. 특히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에요. 자, 이제 문제 분석을 넘어서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대한 자금,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과연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이 흐름을 읽는 게 우리 생존 전략의 시작입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는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신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세계 공용화폐인 달러,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 그리고 공급이 불안해진 원자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시장 전체가 위험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더 높은 수익을 쫓던 성장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떻게든 내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 생존의 시대로 말이죠. 시장의 게임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존의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플레이로 큰 수익을 노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것이 지금 시장의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비 전술, 즉 방어적인 투자 방법은 뭘까요? 3가지 핵심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현금은 왕입니다.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갑작스런 폭락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위기에 강한 에너지주, 꾸준히 현금을 주는 배당주, 경기를 잘 안 타는 방어주 중심으로 방패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화려했던 성장주 비중은 이제 냉정하게 다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은 공격수보다 골키퍼가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게 바로 생존을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를 잃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크게 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수비적인 전략은 그냥 움츠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공격 기회를 잡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뉴스에서 시작될지 몰라도 그 최종 결과는 언제나 돈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소음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생존으로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